엔비디아가 또 한 번 역사책에 남을 법한, 아니 어쩌면 인류 경제사에 전례가 없는 수준의 실적을 찍어버렸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2026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은 단순히 성적이 좋다는 수준으로 표현하기엔 그 무게감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대기업의 실적 프레임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레벨에 도달했기 때문이죠. 사실 이런 숫자는 S&P 500에 속한 그 어떤 기업과 비교해봐도 유례를 찾기 힘든 정도인데요. 도대체 엔비디아의 성적표가 어느 정도이기에 전 세계 투자자들이 이토록 경악하는 것인지 오늘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번 분기, 그러니까 2026 회계연도 4분기의 핵심 숫자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를 들으면 귀를 의심하실지도 모릅니다. 이번 분기 매출은 무려 681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고요? 지난 3분기 매출이 570억 달러였는데 불과 3달 만에 전분기 대비 20%가 또 올랐습니다. 더 놀라운 건 작년 같은 기간인 2025 회계연도 4분기와 비교했을 때입니다. 당시 매출이 393억 달러였으니까 1년 만에 무려 73% 수준 의 성장을 이뤄낸 것이죠. 하지만 진짜 무서운 숫자는 이익 부분에 숨어 있습니다. 갭 기준 순이익이 약 430억 달러에 달합니다. 지난 분기보다 35% 늘어난 건 물론이고 작년과 비교하면 94%, 그러니까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주당 순이익인 EPS 역시 1.76달러로 전년 대비 2배가량 수직 상승했습니다. 일회성 비용을 제외한 순이익만 봐도 396억 달러라는 경이로운 수치가 찍혔습니다. 여기서 잠깐 호흡을 가다듬고 매출 흐름을 한번 복기해 볼까요? 1분기에 441억 달러, 2분기에 467억 달러, 3분기에 570억 달러, 그리고 이번 4분기에 681억 달러입니다. 매 분기마다 계단식으로 점프를 하고 있는 형국인데요. 사실 2025년 당시에 이미 AI 슈퍼사이클의 정점이다 라며 시장이 난리가 났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해에 다시 70%대의 성장을 기록했다는 것, 이건 정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포인트입니다. 이제 시야를 조금 더 넓혀서 연간 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2026 회계연도 전체 매출은 2,159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2025년 매출이 1,305억 달러였으니 1년 만에 65%가 더 잘한 겁니다. 더 소름 돋는 사실은 2년 전인 2024년 매출이 609억 달러 수준이었다는 점입니다. 2년 만에 덩치가 3배 반 이상 커진 셈이죠. 연간 갭 영업이익은 1,304억 달러, 순이익은 1,201억 달러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겨지시나요? 순이익이 1,200억 달러라는 건 웬만한 국가의 한 해 세수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대형 테크 기업이 인공지능 덕분에 성장한다고 말하기엔 부족합니다. 반도체 회사 하나가 전 세계 클라우드와 AI 인프라로부터 마치 세금을 걷어가듯 이익을 흡수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수준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이 실적이 유독 말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평가받는 걸까요? 그 구조적인 비정상성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장률의 역설입니다. 보통 시가총액이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메가캡 기업들은 10%에서 20% 성장만 해도 고성장주 대접을 받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는 이미 연매출 2천억 달러라는 거대 공룡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60%대 성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몸집은 거인인데 뛰는 속도는 신생 스타트업인 셈이죠. 두 번째는 상식을 파괴하는 수익성입니다. 2026 회계연도 기준 갭 총마진이 71.1%입니다. 특히 4분기 기준으로는 총마진이 70%대 중반을 꾸준히 유지하는 구간으로 진입하고 있는데요. 제조업 기반의 반도체 기업이 그것도 매출 2천억 달러 규모에서 마진 70%를 남긴다는 건 사실상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뜻이자 가격 결정권을 완벽하게 쥐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갭 순이익률은 무려 55% 수준에 육박합니다. 우리가 흔히 돈을 쓸어 담는다고 하는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조차 순이익률이 25%에서 35% 구간인데 엔비디아는 그들 위에 또 하나의 천상계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 센터로의 엄청난 쏠림 현상입니다. 2026 회계연도 데이터 센터 매출은 1,973억 달러로 전체 매출의 거의 90%가량을 차지합니다. 전년도 1,152억 달러에서 71% 성장한 수치인데요. 과거에는 게이밍이나 자동차, OEM 등 여러 사업부가 균형을 맞췄다면 지금은 데이터 센터라는 거대한 블랙홀이 모든 성장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오로지 AI 가속 데이터 센터라는 하나의 엔진으로 이 어마어마한 실적을 뽑아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주 중요한 발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코렛 크레스 최고 재무 책임자가 언급한 수요 가시성입니다. 그는 블랙웰과 루빈 플랫폼에 대한 수요를 합치면 2026년 말까지 무려 5천억 달러 규모의 매출
매출 가시성이 보인다고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지난 3분기 콜에서도 올해 초부터 내년 말까지 이 두 플랫폼에서 5천억 달러 수준의 수요를 확인했다고 강조했죠. 사실 지난 2분기에 중국향 H20 제품 매출이 감소한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시장은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는 전체 데이터 센터 수요가 오히려 증가하며 매출 가시성을 증명해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2천억 달러대의 매출도 사실상 전체 수요의 일부만 반영된 상태라는 뜻입니다. 이런 정도의 수주 잔고나 가시성은 보통 거대 인프라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건설사나 국방업체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인데 이걸 반도체 회사가 하고 있는 것이죠. 시장의 전문가들이 이번 실적에서 가장 눈여겨본 포인트들도 정리해봐야겠죠. 우선 매출 성장률 둔화에 대한 공포를 잠재웠습니다. 570억 달러에서 681억 달러로 전분기 대비 20% 성장을 유지하며 아직 피크가 아니다 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또한 TSMC의 제조 단가 상승 같은 원가 압박 속에서도 70%대 초중반의 총마진을 방어해냈다는 점도 놀라운 대목입니다. 3분기에 재고가 32% 늘고 공급 계약인 커밋이 63%나 증가했음에도 이번 4분기 매출이 폭발하며 그 재고들이 실제 출하로 이어졌음을 입증했습니다. 가장 우려가 컸던 중국 수출 규제 영향은 어땠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국 매출 감소분을 글로벌 소버린 AI와 비중국 수요가 완벽하게 상쇄했습니다. 전체 성장에 큰 타격이 없었던 거죠. 오히려 월가에서는 2027년까지 AI 인프라 자본 지출이 연간 40% 이상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장이 꺾일 것이라는 피크아웃 공포를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뒤집어 엎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면 버블 아닌가요? 숫자가 너무 비현실적이니까요. 하지만 이 실적이 구조적으로 지속 가능해 보이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히 단기 프로젝트가 아니라 인프라의 근본적인 전환이기 때문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같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의 AI 자본 지출은 2030년까지 연 40% 성장이 전망됩니다. 과거 클라우드 전환 시절에 CPU 서버가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GPU 기반 가속 서버로의 거대한 레벨업이 진행 중인 겁니다. 생성형 AI를 넘어 에이전틱 AI, 로보틱스, 산업 현장 자동화까지 수요가 계속 확장되고 있는데 이건 단발성이 아니라 5년에서 10년짜리 대규모 설비 투자 사이클입니다. 두 번째는 압도적인 생태계 락인 효과입니다. AMD나 인텔 그리고 빅테크들의 자체 칩 도전이 거세지만 후다 레벨 이론 소프트웨어 스택과 라이브러리, 툴체인까지 포함된 엔비디아 생태계는 여전히 표준입니다. 개발자 입장에서 일단 엔비디아에서 먼저 모델을 돌리고 나중에 다른 가속기를 고민하는 게 일반적인 전략이 되었죠. 경쟁사들은 코스트 최적화나 틈새 시장을 노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학습에서 추론으로의 확장입니다. 엔비디아는 단순한 모델 학습용 GPU 공급을 넘어 상시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추론 쪽 수요가 급격히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이전틱 AI나 자율주행, 산업용 디지털 트윈 수요가 붙으면서 이제는 일시적인 학습붐이 아니라 미래의 디지털 노동 인프라 구축에 초입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냉정하게 체크해야 할 부분도 있죠. 첫 번째는 역시 지정학적 이슈입니다. 미국의 대중국 수출 규제로 인해 이미 45억 달러 규모의 재고와 커밋 상각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향후 규제가 더 강화되면 특정 지역에서의 매출 공백이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빅테크들의 자본 지출 변동성입니다. 만약 어느 순간 빅테크들이 지갑을 닫는다면 성장률이 60%에서 20%대로 내려앉을 수도 있고 2027년에서 2028년 사이에 한 번쯤 숨고르기가 올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또한 AMD의 MI 시리즈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스택이 점유율을 조금씩 갉아먹는 상황도 무시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경계해야 할 건 이 실적을 앞으로 5년 동안 직선으로만 연장해서 상상하는 태도일 뿐 AI 인프라 전환이 구조적으로 진행되는 이상 이 성장이 제로로 무너질 그림은 아니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엔비디아의 장기 스토리가 왜 여전히 유효한지 정리해보죠. 차세대 아키텍처인 블랙웰과 루빈 플랫폼은 이미 주문이 꽉 차 있습니다. 5천억 달러의 수요 가시성은 향후 몇 년간의 파이프라인이 이미 상당 부분 예약되었음을 의미하죠. 여기에 각국 정부가 직접 구축하는 소버린 AI 인프라 프로젝트까지 더해지면서 빅테크 외에 새로운 큰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네트워킹 부문 매출은 연 160% 이상 성장하고 있고 옴니버스나 디지털 트윈 같은 로보틱스, 엣지 컴퓨팅 분야는 아직 매출 비중은 작지만 강력한 미래 성장 엔진으로 대기 중입니다. 지금의 데이터 센터 GPU 장사만으로도 수익이 폭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네트워킹, 로봇, 통신 등 여러 축에서 추가적인 모터가 달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보여준 이번 실적은 단순한 성공을 넘어 시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데이터 속에서 어떤 미래를 보셨나요? 제가 공유해드린 저만의 관점과
입장과 철학이 여러분의 투자 지도에 작은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스다큐였습니다. 감사합니다.